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시설 아홉 번째 시간, 아홉 번째 강의, 시설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분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경기장의 뭐 시설 중에서 뭐 라커룸이나 웨이트룸, 또 라커룸, 그 밖에 뭐 잔디, 또 배수, 흙, 뭐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이번 오늘 강의 중에 제가 그 숙제, 첫 번째 과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숙제를 해야 할지. 우리가 지금 처음 한 3주, 4주 동안 과제를 제가 못 드렸죠. 왜냐하면은 뭐 등록이 변경되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그 드릴 수가 없었는데 뭐 이제는 해야죠. 왜냐하면 너무 미루다가는 이제 나중에 엉창 몰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제 숙제가 나갈 테니까 그 숙제가 나가는 그 날짜나 이런 거는 제가 지난번에 보내드린 그 변경된 강의 계획서에 나오는 대로 일단 유지를 할 테니까 그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 스케줄에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미리 세워 놓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따가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다 거의 다 투표권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음,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시기 바래요. 수요일 날뭐 바쁜 분들은 이번 주말에 사전 투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죠. 자, 공간 관리라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공간을 잘 관리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복합 시설의 관리라는 건데, 어, 이게 이제 복합시설이라는 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한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걸 관리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협조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작은 시설은 솔직히 뭐 모든 그 업무를 다 하는 사람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뭐 작은 건물, 작은 뭐 체육관이나 뭐 작은 뭐 여러분이 태권도 학원을 운영한다고 치면은 뭐 정기 관리자 뭐 다 따로 있지 않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 학교 안에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는 학교 안에 여러 시설이 있을 때는 뭐 서로 이렇게 그 인원을 뭐 한 사람이 여러 시설을 담당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교과서에. 자, 그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게는 참 재밌는 예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는 그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는 그 건물이 있잖아요. 실내 체육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용도가 다양한 체육관뿐만 아니라 뭐 콘서트장이나 행사장으로 많이 쓰이는 이 시설이 여기 이제 체인지 오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이렇게 변하는 거죠. 예, 변하는 건데 어떻게 변하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팀이 이 경기장이 그 농구팀과 아이스하키 팀이 같이 쓰고 있거든요. 같은 시즌에.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는 농구와 아이스하키가 같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날은 이게 여유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시에 농구를 하고 뭐 7시 저녁 7시에 그 하키를 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럴 때 이 경기장을 그 짧은 시간 동안 경기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좀 신기하다고 할지 아니면 대단하다고 할지 하는 게 이 우리나라는 스포츠 시설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체육관이 이렇게 급하게 막 변하는 모습을 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목동에 그 아이스 링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목동이라는 곳에 보면 그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또 실내 체육관은 없지만 실내 그 빙상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이스하키도 하고 또 뭐 피겨 스케이팅 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곳은 그냥 항상 얼음이 있는 그 체육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변경해서 갑자기 뭐 농구장으로 만들고 이러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에는 이런 곳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모습을 참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그 시스템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이제 간단하게 그 비디오가 있는데 그걸 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비디오를 여기다 넣어서 이제 틀어드리 그는 그걸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유튜브에서 떻게 검색을 하냐면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 해놓고 체인지 오버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 영어로. 예, 그러면은 그 한 2분짜리 비디오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빨리 돌려가지고 예, 한 7, 8시간 동안 어떻게 경기장이 변하는지 그러니까 마루를 걷어내고 그걸 다 이렇게 지게차 같은 거에 담아서 실어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얼음 깔고 뭐 이런 과정이 쫙 나오거든요. 예. 한번 다음 장에 사진이 좀 있으니까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이제 그 제일 큰 사진,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먼저 농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구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마룻바닥을 이제 그 걷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와서 요 마룻바닥이 이제 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잘게 잘게 부분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다시피.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분리를 시킵니다, 이렇게. 예. 분리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지게차에 실어서 이제 예, 밖으로 나가죠. 딴 데 적재해 놓으러 가겠죠. 창고 같은 데로. 자, 그리고 이제 그 얼음물을 까는데 여기 보면 먼저 예, 그냥 깔면 안 되고 만약에 그냥 깔면은 이제 이 바닥에 뭐 그 영향이 있대요. 그래서 딴 걸 뭘 깔고 나서 이렇게 그쵸? 또 얼음으로 바꾸는 이런 그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한 서너 시간이면 다 끝나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진짜.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비디오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예. 뭐 짧으니까 한 2분 정도밖에 안 돼요, 비디오가. 뭐한 서너 개 정도 괜찮은 게 있는데 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휙 그 변하죠.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자, 스포츠 시설의 여러 가지 요소들, 뭐 특수 요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 이제 그 웨이트룸이라는 게 이게 뭐 여기서는 무슨 뭐 그 헬스클럽 같은 시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의 그 운동부의 그 웨이트 트레이닝 시설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여기 보면 이제 감독이라고 나왔죠. 감독이 그 운동부를 지도하는 그 선생님, 감독 선생님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전체 시설을 어떻게 이렇게 그 유지 관리 감독하나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를 써놨어요. 그래서 슈퍼비전이라고. 예. 혹시 그 감독 코치의 그 감독이라고 착각하실까봐 써놓은 겁니다. 이 말은 좀 약간 이상한데요. 더 좋은 느낌 만들기. 이건 이제 저 교재에 있는 말이라서 번역할 때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번역하신 분이. 어, 근데 웨이트룸은 감독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 무거운 그 무게를 들다 보니까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 옆에서 누가 이렇게 지켜보고 코치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그냥 뭐 물론 뭐 선수들 힘이 좋습니다만은 그게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항상 그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훈련의 효율이랄까 뭐 운동의 효과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 뭐 글쎄요 여러 가지 뭐 음악이라든가 그렇죠 뭐 페인트 색깔 뭐 그 밖에 청소 이런 상태 굉장히 좋아야겠죠. 예. 제가 이제 예전에 봤던 그 학교 운동부의 웨이트룸을 보면은 정말 청소 정말 깨끗하게 잘 해놓습니다. 예. 그리고 음악은 보통 선수들이 좋아하는 걸 틀죠. 이제 그러니까 뭐 젊은 선수들이니까 뭐 그리고 이제 흑인들이 많으니까 풋볼팀은 특히 이제 힙합 이런 음악을 주로 많이 틀고 좀 빠른 비트에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라커룸은 이제 주로 그 지하나 이렇게 그 창문이 없잖아요. 지하에 있든가 창문이 없든가 하니까 음,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데 습기 제거 되게 중요하죠. 예, 이게 안 그러면 되게 그 뭐랄까 좀 이렇게 눅눅하고 예, 좀 지저분한 느낌이 많이 나게 돼요. 특히 이제 예, 뭐 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원래 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고 또 감전 예방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전기나 이런 배선을 잘못 설치해서 잘못하면 이게
그 감전 사고 같은 게 나면 큰일 나니까. 예. 그건 뭐 굉장히 중요하죠. 뭐 안전 문제, 사고 예방, 그리고 박테리아 박멸. 이게 이제 좀 웃긴 건 아니고 재밌는데, 마찬가지 이유로 첫 번째와 그 실내에 있고 또 이게 습기가 차고 곰팡이 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그 뿌리는 약이 있어요. 그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여러분 아마 이 화면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일 텐데 시야 확보라는 게 있어요. 시야 확보. 이렇게 그 동선을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그럴 때 이렇게 동선이 걸리적거리면 이렇게 지나가다 부딪힐 수도 있고 좀 불쾌하잖아요. 그럼 또. 예. 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이게 시야 확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그 이 라커룸이나 이런 데가 이제 운동부 특히 이런 데서 간혹 그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폭력 사태나 예, 또 뭐 성적인 어떤 이런 희롱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관리 감독을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체육관.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 체육관은 이게 참 부러웠던 게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보면서 진짜 그 모든 학교에 다 이런 체육관이 다 있어요. 하물며 초등학교도.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뭐 옛날이지만 예, 실내에서 농구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 마룻바닥에서. 맨날 뭐 그 땅바닥에서 혹은 뭐 아스팔트 바닥에서 농구를 했으니까 예, 그러다가 뭐 넘어지면 다치고 뭐 이런 일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서 이제 그 초중고등학교들도 많이 실내 체육관이 생기고 뭐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마룻바닥은 이제 하드우드 플로어라고 해서 이제 그 딱딱한 그 나무 재질로 만든 건데 이게 뭐 다 종류가 뭐 진짜 많습니다. 뭐 수백 가지 뭐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형편에 맞게 이제 예, 상황에 맞게 설치해야 되고요. 관중석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그 미국의 중고등학교 강당은 여기서 물론 농구 시합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얻을 때는 꽤 많이 오죠. 관중이 몇백 명, 뭐, 1000명 가까이 올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이렇게 그, 가변석을 만들어요. 이렇게 보통. 물론 이제 관중석이 원래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행사할 때는 자리가 더 넓어져야 되니까 관중석을 밀어놓고 이렇게. 관중석이 고정석인 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그, 이렇게 밀어놓고 뺐다가 뭐 이렇게 다시 치웠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죠. 이제 그걸 이제 영어로 bleacher라고 하거든요. bleacher, B-L-E-A-C-H-E-R.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죠. bleacher를. 대학교는 만약에 보통 대학교들은 이제 체육관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웬만한 그 광역시에 있는 체육관보다 더 좋습니다. 미국 대학 그 실내 체육관들은 예, 뭐 10,000명, 뭐 20,000명 이렇게 넘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예, 그러니까 거기는 뭐 당연히 뭐 일부 그 블리처가 있지만 대부분 다 고정 좌석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체육관 구성 요소들, 예, 그건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이건 이제 그림이 좀 나오는군요. 이게 이제 그 미국의 한 중학교의 운동부의 라커룸의 그 평면도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28번까지 있네요. 아마 풋볼팀이 주로 쓰겠죠. 풋볼팀이 인원이 이 정도 되죠, 보통 중학교면은. 예. 풋볼은 11명이 하는 거지만, 원래 그 공격팀, 수비팀 따로따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학이나 프로에서는 공격팀 선수가 수비팀에서 뛰지 않습니다. 예. 물론 뭐 스페셜 팀이라고 그 중간에 또 하나 있는데 어, 그 공격팀 선수가 뭐 대학이나 프로쯤 되면은 이제 수비팀에서 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대학이나 프로에서는 그런데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선수들이 별로 층이 넓지 않으니까 선수들이 이제 뭐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다 해요. 마치 그 우리나라 고등학교 야구에서 투수가 타자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선수가 많이 필요 없죠. 그래서 28명 정도면 딱 그 정도가 되겠네요. 뭐 야구부일 수도 있고, 예, 야구부가 쓸 수도 있고, 야구 있는 날은. 그래서 경기장을 보시면 이제 여기 그 라커가 이렇게 번호가 있죠. 여기 이제 여기다가 옷을 이제 보관하고
하는 것일 테고, 보면은 여기 이제 그 가운데 여기 41 스퀘어 피트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은 좀 창고나 이런 거겠네요. 보니까 그쵸? 그 옆에 벽에 있는 거는 이제 38 스퀘어 피트짜리 두 개. 이건 화장실이죠. 예. 화장실이 두 개밖에 없네요. 예. 이렇게 그 선수가 많은데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맨 왼쪽에 보면 이제 팀 라커룸이라고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아마 그 원정팀, 홈팀이 따로따로 쓸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팀 건지 모르니까 제가.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그 회의를 하는 거죠. 팀 작전 회의 같은 거를. 네. 감독님이 이제 마지막에 모아놓고 이제 뭐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보편적인 그 한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죠. 고등학교도 뭐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지만 시설이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이게 락커가 있고 가운데가 좀 뻥 뚫려 있죠. 예.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예. 보면은 이게 가운데 약간 그 이 락커 사이에 보면은 네모나게 길게 이렇게 그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긴 의자 같은 거라서 여기 보통 선수들이 앉아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막 그래요. 예. 자, 이제 이거는 중학교였고, 이제 대학교 거를 하나 볼 텐데, 이건 좀 좋습니다. 대학교 농구팀 거거든요, 이게. 그,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굉장히 큰 학교죠. 예. 이 학교 농구팀의 실제 라커룸 그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이 아마 코치나 스태프들이 이용하는 그 공간인 것 같고요. 왼쪽은 선수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가운데 밑에쯤에 보면 화장실이 있죠. 예. 이 화장실이고, 가운데 위에쯤에 있는 거는 샤워실이죠. 예. 샤워실이 있죠. 거기 있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 선수들 이제 라커룸인데, 보시면은 이게 라커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네, 열일곱, 그쵸. 17개죠. 그러니까 이게 농구팀 인원이 그 정도 되니까, 예. 이건 뭐 야구부나 뭐 풋볼팀은 절대 소화할 수 없는 그 라커룸이죠. 그 농구부의 라커룸으로 보이고, 그 라커 뒤에 보면 컴퓨터 키오스크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선수들이 컴퓨터로 뭐 인터넷도 보고 또 뭐 급할 땐 숙제도 하고 뭐 이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 라운지가 있죠. 그 밑에 보면 라운지는 이게 이제 휴게실이죠. 선수들이 뭐 TV도 보고 뭐 여기서 뭐 낮잠도 자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그 옆에 이제 키치네트라고 돼서 이게 작은 키친, 작은 부엌이죠. 여기서 뭐 간단하게 밖에서 사온 음식을 뭐 먹기도 하고 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뭐 꼭 이대로 지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과연 그 라커룸을 어떤 식으로 짓는지 대충 그 감이 잡히실 거예요.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그렇죠? 음, 나중에 여러분이 뭐 헬스클럽을 운영하신다든가 이럴 때 예, 라커룸을 어떻게 줘야 하나 그 하나의 참고의 예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에 예, 이제 그 아, 잔디의 얘기를 좀 할게요. 잔디 부장 건설 및 관리 얘기를 좀 하겠는데 제가 좀 한 가지 그 여러분께 그 뭐랄까요 좀 죄송한 그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잔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켄터키 블루그래스 뭐 페레니얼 라이그래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아, 이런 거 뭐 사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시험에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 학기 그 교재에도 보고 이렇게 가르칠 내용들을 쭉 보니까 예, 솔직히 그거를 안 내면요 시험에 낼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먼저 번에 한 얘기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예. 그래서 그 잔디에 대한 얘기가 좀 예, 좀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우리가 지금 무슨 뭐 농대도 아니고 솔직히 예. 잔디의 생육에 대한 뭐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이제 다만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무슨 이제 경영자나 매니저가 됐을 때 관리자가 됐을 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 할 수도 없고 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 대략적인 흐름은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그거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그 전문가를 뭐 고용해서 혹은 뭐 전문가한테 지시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은 하여튼간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이 사태의 주무장관이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이 감염병의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장관이 그,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이 뭐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떻게 됩니까? 이제 물론 뭐 정은경 그 질병관리본부장이 사실상 그 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그 사람이 보고는 하겠죠. 무슨 뭐 대통령한테도 보고할 테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한테도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질병관리본부장이 보고하는 거를 듣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은 그건 좀 곤란하죠. 예. 뭔 얘기를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이 뭐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여러분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올리는 보고를 보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런 맥락이죠. 여러분이 뭐 잔디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잔디를 뭐 직접 심거나 뭐 이러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이게 잔디의 어떤 특성이나 뭐 큰 개념은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를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약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예.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좀 약간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잔디에는 보통 이제 켄터키 블루그래스하고 페레니얼 라이그래스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잔디는 뭐라 그랬죠? 원래 금잔디여서 그냥 그 공원이나 고궁에 가면 심는 그 잔디, 가을이나 겨울 되면 누래지고 겨울에는 거의 뭐 죽었다가 봄에 피어나는 그런 잔디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귤화 위지 얘기도 하고 했었죠. 예, 잔디를 이렇게 그 이식하면은 그게 잘 자라지 않는다, 뭐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런 장황한 얘기를 하긴 했었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예. 안 나나요? 예. 안 날 수도 있죠, 뭐. 예. 그 뭐 재밌는 얘기도 아닌데 기억나겠어요, 그게. 예. 근데 하여튼간 예.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몇 번째 강의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한번 했으니까 그 얘기를 예. 한번 돌려보시고 예. 돌려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할 거니까. 하여튼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잔디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나라 잔디는 그런 잔디였어요. 원래 그런 잔디가 자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축구장에도 그런 잔디를 심었었거든요, 분명히. 예. 그래서 저도 그 어렸을 때 축구를 보러 이렇게 보면은 잔디밭 이렇게 가을 겨울에 축구하는 걸 보면은 TV 중계를 해주는 거 보면은 잔디가 막 누런 거예요. 예. 거의 뭐 황금빛이죠. 그래서 일단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잔디가 이렇게 파래야 보기가 좋은데 잔디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뭐 그런 잔디밖에 없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그리고 뭐 이제 공설운동장 이런 데 보면은 잔디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뭐 잡초도 막 자라 있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축구를 보기 시작했잖아요. 박지성 선수가 이제 2006년, 5년 그 무렵부터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가고 물론 그 전에 아인트호벤에서도 뛰고 그랬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중들이 그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가 있어요. 시청자들이 아 경기 진짜 잘한다, 공 잘 찬다 이것도 있지만 경기장 인프라에 완전히 뿅 간 거 아닙니까? 야, 경기장이 어떻게 저렇게 어? 관중석이랑 경기장이랑 저렇게 가깝지? 완전 전용구장이네. 아, 물론 우리도 있었죠, 전용구장이. 예. 대전 이런 데 있었는데 월드컵 2002년에 지은 경기장이 있었는데 막 관중들의 함성이 막 선수들한테 막 들리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잔디 진짜 좋다. 잔디에 진짜 놀랍죠. 잔디가 막 진짜 카펫 깔아놓은 것처럼 진짜 촘촘하고 저렇게 파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압력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장들도 이제 그 잔디를 야, 그 잔디 우리도 심어. 금잔디 이거 안 되겠어. 이게 뭐야 이게? 겨울 되면 누래져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잔디를 심었는데 어떤 걸 심었느냐 이제 보시죠. 예. 자, 우리나라에 주로 심은 잔디는 이제 켄터키 블루그래스예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잔디는 이제 그 분류를 하자면은 냉기후 잔디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잔디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잠깐 이해는 잘 안 되는 사실 저도 켄터키라는 동네가 그 약간 남쪽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지리적으로는 한 거의 가운데에 가까운 남쪽인데 이게 문화적으로나 기후적으로는 분명히 남쪽입니다, 여기는. 예. 그래서 그 남북전쟁 때도 분명히 남쪽에 속해 있었고 또 흑인들도 많이 사는 동네고 켄터키가. 예. 그 여러분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있잖아요. KFC. 그게 그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게 사실 어떤 뭐랄까 그 노동자의 문화예요. 이게 좀 고급 음식은 아닙니다. 원래는. 예. 그래서 이제 켄터키라는 데가 뭐 그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노동자들이 이렇게 뭐 닭을 이렇게 맛있게 먹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안하다가 기름에 튀겨봤더니 괜찮네, 이거 맛있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유명해져서 그 지방에서 KFC라는 그 체인점으로 발달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온 거죠. 하여튼간 예. 그 켄터키는 약간 남쪽인데 지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뭐 냉기후 잔디로 분류되는 뭐 그 사연은 저도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그런데 이 켄터키 블루그래스의 장점이 뭐냐면은 예뻐요. 일단 잔디가 아주 예쁘게 잘 자랍니다. 색깔이 예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예. 보기가 좋잖아요. 관중석에서 딱 봤을 때 색깔이 막 파랗고 초록색으로 쫙 나오는 잔디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또 장점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번식을 잘합니다. 예. 그런데 천천히 자란다고 해요. 예, 뭐 그 그리고 이제 이 냉기후 잔디의 그 다른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많은데 종류는 주로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 개가 제일 많은데 예, 켄터키 블루그래스하고 페르니아 라이그래스가 제일 많은데 페르니아 라이그래스는 이제 약간 성격이 다르죠. 번식이 빠르고 좋은데 그 대신에 이제 이게 그 묶음 다발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이게 뭐 그걸 설명하기 좀 힘든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좀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심기도 어렵고 이렇게 그 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가끔가다 이게 두 개를 섞기도 하고 막 그러죠. 예. 톨페스큐라는 또 잔디의 품종이 있는데 이거는 생명력이 강하지만 성장이 느리고 역시 묶음다발 형식이라 불편하다. 뭐 이런 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걸 시험에 전혀 안 낼 생각이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하실 그 읽기 자료 숙제도 이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자, 냉기후 잔디의 종류가 뭐가 있나? 그렇죠? 그 잔디들은 어떤 성격이 있나? 어떤 장단점이 있나? 이제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온기후 잔디. 이거는 이제 좀 따뜻한 지방에서 나는 잔디를 말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겨울에는 온기후 잔디니까 이제 겨울에는 약하고 겨울철에는 동면하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나온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금잔디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건 그래도 파랗죠. 예. 원래 이게 우리나라 잔디가 아니니까 이건. 예. 그래서 버뮤다 그래스라는 이제 품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남부 지역에서 널리 쓰인다고 하고요. 이게 뭐 저도 사실 구별을 잘 못했는데 잔디들이 이게 약간 잎이 좀 넓어요. 뭐 잔디니까 그렇게 넓진 않지만 남쪽 지방은 마치 그 나무의 화렵수, 침엽수처럼 남쪽에 있는 잔디들은 약간 넓적하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좀 이렇게 뭐 더워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햇빛도 많이 비치고. 제가 제가 플로리다라는 동네에 처음 갔을 때 예, 이제 그 저희 과에 스포츠 그 마켓 매니지먼트 과에 한국 그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국 학생이 한 두 명 뭐 이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반갑다고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 가니까 반갑다고 이제 하시면서 그분들이 왔으니까 한 게임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뭐 농구도 한 게임 하고 예, 그 더운데 8월 달에 대낮에 예, 농구를 막 하고
그러더니 농구 했으니까 이제 축구도 한 게임 해야지. 왜냐하면 이제 그 체대 출신 분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운동들을 다 좋아하시고 잘하시니까 이제 축구를 하자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축구화도 없잖아요. 뭐 집만 조금 옷 같은 거만 몇 개 싸가지고 갔으니까 축구화가 있겠습니까? 뭐 그냥 운동화 신고 잔디밭에서 뛰는데 이게 잔디가 이게 플로리다가 남쪽이잖아요. 잔디가 막 엄청나게 길고 막 잎이 넓적하니까 이게 막 밟으면은 푹푹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축구를 하기가. 그렇다고 뭐 그걸 바짝 깎지도 않고 공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잔디가 아주 좋은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잔디를 밟고 축구를 하느라고. 예.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막 그러다 결국에는 저녁에 뭐 맥주 마시고 뭐 하여튼 거의 뭐 12시간을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예. 젊었을 때니까 그랬죠. 뭐 지금은 못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남부 지역에서 많이 쓰는 그 잔디가 품종이 이제 버뮤다 그래스. 아마 제가 밟았던 것도 아마 그거일 거예요. 모르긴 하지만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조이지아 그래스라는 품종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읽기 자료에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래서 냉기후 잔디가 있고 온기후 잔디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품종이 있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배수. 그렇죠. 경기장에 물이 고여 있으면 할 수가 없죠. 경기를. 비가 그쳐도. 그러니까 이제 지을 때 애초에 이 배수 시스템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듣기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있는데 일본이 J리그 있잖아요. 프로축구 리그 J리그를 1993년인가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92년인가 93년. 굉장히 늦었죠. 우리나라는 83년도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일본이 늦었는데 J리그가. 근데 이제 일본이 J리그를 준비하면서 독일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팀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경기장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다 배워왔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본 건데,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배워온 게 뭐였냐면은 경기장 잔디 구장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바닥에 그 보일러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가 왔을 때 경기장 배수를 보일러를 틀면은 이 열기가 훅 올라가면서 물기를 쫙 빼내는 순식간에 그런 시스템을 독일에서 배워왔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뭐 우리나라도 뭐 물론 지금은 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걸 보고 놀랐어요. 이 배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 경기장에서 물을 빼내는 게 하긴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놀랍죠. 뭐 프리미어리그 이런 데 보면은 비가 막 엄청나게 오는데도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라운드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예. 그런 게 참 훌륭한 시설 운영의 관리 요령인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토양, 뭐 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잔디만큼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흙에다가 뭐 통풍시키고 관리하고 이런 문제들, 통기와 통풍. 잔디를 심어놓고 그냥 뭐 놔두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외래 잔디를 이식해서 심는 경우에는 잘 안 돼요. 예. 그 밖에 하는 일들이 뭐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이제 군데군데 씨앗을 뭐 파종도 해줘야 되고, 석회나 비료 같은 걸 이제 부어서 잔디의 생육을 더 원활하게 해야 되고, 해충도 제거해줘야 되고, 이게 뭐 할 일이 엄청나게 많죠. 예.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 그냥 뭐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경기장 준비는 이제 경기가 시작할 때 뭐 할 일이 많은 게, 이제 페인트 칠,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야구장 보면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잖아요. 홈 플레이트 뒤쪽에 뭐 팀 로고 이런 것도 그려놓고, 또 3루나 1루 쪽에 광고를 이렇게 그쵸? 잔디밭에다가 페인트를 칠해서 광고를 하죠, 또. 예. 그런 것들은 매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새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번지거나 이래서 안 좋습니다.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90년대 한
90년대 후반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아, 맞습니다. 98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한일전을 했어요, 축구를. 예. 한일전 축구를 했는데, 그때 잠실 주경기장에서 이제 했거든요. 예. 잠실 올림픽 그 했던 주경기장 있죠? 예. 거기서 했는데, 4월쯤이었어요, 그 경기한 날이. 4월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그때 잠실 주경기장 잔디는 그 금잔디였죠. 예. 그 우리나라 토종 잔디. 그러니까 4월이 되면은 잔디가 아직 파래지지 않아요. 완벽하게. 예. 근데 이제 일본이랑 축구하는데 잔디가 너무 안 파라면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가 그때 잔디에다가 이 초록색 물감을 뿌렸어요. 이렇게. 그 좀 있어 보이게. 마치 그 흑채 뿌리는 것처럼, 예, 머리 없는 사람이 그 잔디에다가 이렇게 그 초록색으로 뿌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잘 모르죠. 잔디 좋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막 축구니까 또 한일전이고 얼마나 그 격렬해요. 그러니까 막 둘이 부딪히고 막 경기장이 미끄러지고 하는데, 이제 미끄러질 때마다 선수들 얼굴에 이렇게 퍼런 물감이, 그 초록색 물감이 이렇게 쫙 묻어 있어요. 보면 마치 무슨 뭐 저기, 예, 뭐 올챙이 개구리 이런 것처럼 막 얼굴이 펄해져가지고 참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예, 잔디에 얽힌 그, 예, 웃기는 일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불과 뭐 20년쯤 전의 일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많이 발전한 거죠. 우리나라가. 페인트, 잔디 하니까 생각났던 옛날 이야기. 네. 자, 그 다음에, 자, 읽기 자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숙제니까 여러분이 좀 당황하셨을 텐데, 예. 제가 이제 올린 그 과제는 제가 일단 쪽지로 보내드릴게요. 뭐, 아직 방법을 몰라서. 예. 그,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예. 그, 제가 올린 거는 이제 2개의 언론 기사예요. 신문 기사. 짧습니다. 이게 뭐, 읽기 어렵지도 않고, 예. 그건 부담이 없어요. 2개의 언론 기사를 제가 이제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걸 읽고 이제 간단하게 소감을 쓰시는데, 소감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사실을 쓰시면 되죠. 이거는 무슨 뭐 의견 이런 게 아니니까. 어떻게 쓰시냐? 분량은 A4 용지 한 장이면 됩니다. 예. 뭐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예. 이렇게 뭐 이렇게 양 많은 걸로 여러분 괴롭히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A4 용지 한 장이면 되고, 근데 이제 형식은 칼럼 형식.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 보고서 형식으로 뭐뭐였음, 뭐뭐임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 신문의 칼럼이나 사설처럼 이렇게, 예, 어떤 것이다 뭐 이렇게 그 글로 단락과 문단과, 예, 문단이 단락이죠. 예, 단락이 있고 이렇게 그 보통 한 단락 4개 정도면 보통 한 장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내용은 어떤 걸 쓰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글을 읽어보면 되겠지만, 이 2개의 기사가, 하나는 그 인천 축구장 잔디의 문제를 다룬 기사예요. 작년 여름에 쓴 기사고요. 예, 작년 가을쯤에 쓴 기사고요. 또 하나는 창원의 그 NC 다이노스 야구장의 잔디 문제에 대한 그 기사인데, 이거는 이제 한 일주일 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고 각각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예, 그걸 이제 지적하시고요. 그래. 자,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이제 잔디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지금. 예, 많이 배웠죠? 예, 생각이 나십니까? 예, 안 되면 다시 들으면 되니까. 예,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있잖아요, 잔디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창원구장 잔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뭐냐.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그쵸? 여러분이 만약에 그 NC 다이노스 창원구장의 시설관리 담당자라고 했는데, 구단주가 온 거예요, 이제 경기장에. 와서 보니까 잔디가 개판이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이따위로 해가지고 이거 경기할 수 있겠어, 이거? 그러면서 이제, 빨리 이거 지금 대책 마련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마련하세요, 대책.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네. 자, 그리고, 예, 이제 이거는 단기적인 거였고, 밑에 거는 이제 장기적인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적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배운 걸 바탕으로 하시면 되죠. 아니면 여러분이 좀 더 찾아보시면 뭐 좋은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제 교재가 없으니까 뭐 좀 힘들지 모르는데, 예, 뭐 교재를 보시면 더 좋고요. 예. 뭐 기술적인 뭐 내용을 쓰란 얘기는 아니고, 예,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걸 한번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자 뭐 이런 뜻입니다. 이 과제의 취지가. 그래서 일단 한번 잘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지적해드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예,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래요. 뭐 일단은 이메일로 보내야겠죠. 뭐 어쩔 수 없죠. 예, 제 이메일 주소 아시죠? 예, 첫 강의에 보내드렸던 그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뭐 에드워드의 그 각자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있나요? 뭐 하여튼간 예, 뭐 어떻게 보내주시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이게 지금 4월 19일까지예요. 예, 한 여러분 한 일주일 좀 넘게 남았죠 지금? 예, 그래서 이걸 해주시기 바래요. 예. 너무 뭐 이거에 시간을 많이 쓰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를 여러분 뭐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실제 스포츠 매니지먼트 환경에서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를 한번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진짜 내가 뭘 배우긴 배우는데 이게 뭐 써먹을 때가 있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진짜 뜬구름 잡는 뭐 책에만 있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이게 우리가 배운 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런 취지로 해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마지막 슬라이드 가볼게요. 자, 그 밖에 이제 부가적 실외 고려사항, 어떤 경기장 시설에 그 외부에 있는 것들을 조금 검토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인조 표면, 그러니까 인조 잔디 및 몬도 트랙. 그러니까 이거는 인조 잔디인 그 구장도 있잖아요.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인조 잔디가 물론 뭐 천연 잔디보다는 안 좋죠, 사실. 예. 부상 위험도 있고 뭐 보기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하지만 이게 편리하니까 요즘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대부분 인조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녔던 학교도 그렇겠죠? 예. 그게 왜냐면 편하니까. 예, 너무 편하거든요, 이게 관리하기가. 그리고 몬도 트랙이라는 거는 이게 상표인데 원래 상표 이름인데 그냥 보통 명사처럼 씁니다. 이제 우레탄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약간 빨간색의 트랙 있죠? 육상 트랙 경기장 축구장이 있으면 바깥에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는 거. 예, 요즘은 이제 프로축구가 열리는 경기장에 트랙이 이제 빨간색이면 보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걸 또 파란색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것도 관리를 해줘야죠. 뭐 이물질이 있는지 아니면 뭐 등등. 그다음에 야구장의 내야 진흙. 야구장의 내야에 특히 흙이 있죠. 예. 뭐 거기도 다 인조잔디로 덮여 있는 구장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야구장의 내야에는 흙이 있어요. 이렇게 수비하는 부분에는. 그런데 이제 여기가 흙을 이게 자주 바꿔주고 관리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뭐 돌밭이에요, 사실. 불규칙 바운드 나서 선수들 막 턱에 얻어맞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고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야구장 가면은 어때요? 한 3회 끝나면은 보통 그라운드 크루가 나와가지고 거기 고르잖아요, 이렇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야구장과 소프트볼 경기장, 뭐,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관리를 잘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외부 관중석.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블리처스 뭐 이런 건데, 음, 이 관중석을 일단 설치하고 운영할 때는 어, 통행의 편의를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좋게 뭐 관람하기도 좋아야 되지만 또 이동하기도 좋아야 되고 또 거기서 혹시 떨어지거나 이래서 다치지 않게 뭐 높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다 이제 설치를 해야 되죠. 안전 문제 특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안전은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 안 그렇지만 미국은 이거 100% 소송입니다. 이거 예. 경기장에서 뭐 다치거나 뭐 이러면은 그냥 몇백만 달러 소송 걸어요. 예. 그러면 이제 구단도 골치 아프죠. 합의해도 뭐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안전에 최대한 주의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예, 추천하니까. 그리고 이제 안전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이제 매력적인 위험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attractive nuisance. 이 nuisance라는 단어가 명사거든요, 이게.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약간 귀찮은 것 이런 뜻입니다. 예, 귀찮고 약간 부담스러운 것 뭐 이런 뜻인데
어트랙티브란 말이랑 누이선스란 말은 안 어울리죠, 사실. 정반대의 뜻이죠. 어트랙티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다는 뜻인데 누이선스는 귀찮은 것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약간 아이러니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장에 무슨 뭐 풀장이 있다.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미국 야구장에 보면은 경기장 외야에 무슨 그 공원 같은 게 있어서 거기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도 하고 야구도 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음,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애들이 수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는 야구를 보면서 이제 애들이 잘 있나 이렇게 가끔 보는데 그 애들을 잘 봐야죠. 걔네들이 거기서 무슨 사고를 칠지 어떻게 합니까? 특히 부모는 야구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은 애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를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니까. 물론 뭐 그런데 대부분 다 그 인명구조원들이 있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부모가 봐야죠. 자기 자식인데. 예. 이제 그런 것들 또 무슨 뭐 조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뭐 조형물 이런 게 있을 때 애들은 또 그거 매달리고 올라가고 또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또 그러다 떨어지면 또 사고 나고 그래서 그 구단 입장에서는 그런 안전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시설 운영을 할 때 꼭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경기장 뭐 외부, 내부 등등의 시설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꼭 읽기 자료 잘 읽어보시고요. 숙제 주시고 혹시 뭐 숙제하다가 좀 이상하거나 잘 모르겠으면은 뭐 연락을 주세요. 이메일도 괜찮고 뭐 문자도 괜찮고 뭐 전화를 그냥 주셔도 돼요. 뭐 요즘에 전 뭐 나가지도 않으니까 밖에 거의 대부분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받을 겁니다. 웬만하면 낮에. 제가 전화기를 사실 무음으로 해놔가지고 바로 못 받을 수는 있는데 뭐 모르는 번호라도 제가 바로 답장할 테니까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무음으로 해놓는 이유는 제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 제 친구들 뭐 이런데 카톡방에서 뭐 수시로 막 울려가지고 이게 그게 싫어서 막 해놨는데 하여튼 연락을 꼭 주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투표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예, 즐거운 봄날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